예,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조금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으로 만나보실 텐데,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1위입니다. 근데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화면으로 보이시겠어요? 자, 32%가 이제 2월 1일, 2일, 일주일 전에 됐는데 3%가 떨어졌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우리가 좀 이따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대세론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주춤한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최근에 인재영입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인범 예.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했던 것들이 전인범 사령관의 개인적인 문제, 이제 부인이 예. 이제 뭐 실형을 받고 그런 것도 있었고 과거의 전력 같은 것들, 특히 이제 특전사령관이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다 예. 이런 발언은 사실 호남에서는 치명적인 예. 발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예. 인재 영입 과정에 그러한 요즘에 뭐 논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권 교체가 지금 야권 지지층의 최고의 목표인데 그게 정권 없음도- 교체 대표 주자가 얼마 전까지는 예. 문재인 전 대표 혼자로 저 사람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예. 있다라는 데 의견이 굉장히 모아졌었는데 최근에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로 인해서 정권 교체는 안희정 지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요인이 있으면서 그 주춤, 호남에서의 지지율 같은 것도 약간 주춤하는 그런 예. 현상이 나타나면서 2~3% 주춤하는 그런 저도 거기에 좀 동감하는 게 반기문 전 총장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야권 지지층이 정권 교체 막 하는데 이제 누가 나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꼭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안희정 지사도 뭐 괜찮아 이런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지금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예.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게 쏠렸던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또 이 안희정 지사 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네.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도하고 예. 또 나아가서는 합리적 보수 안희정 지사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그렇게 하는 텐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 사실 상황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뭐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문제도 있지만 예. 송영길 총괄본부장을 모셨는데 엇박자가 난다든지 그리고 또 그런 질문들을 하는 데 대해서 수행원들이 기자들이 질문을 봉쇄를 해서 기자들과 마찰을 항의까지 빚는다든지 하고, 예. 그런 이 다른 구설수들이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세론의 그 진영 자체가 조금 아하. 안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데 대한 그 이 비판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자,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우리 차재원 교수님하고 두 분이 바로 전인범 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전 사령관이죠. 얘기를 했는데 자, 바로 이 전인범이 예, 전인권 씨도 유명한 가수죠. 전인범 전 특정사령관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정치권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부분 직접 화면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얘기를 잠깐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전임금 장군의 국방안보 능력을 높이 사서 우리 국방안보 분야의 자문단의 일원으로 모신 것이고 제가 그 부인을 뭐 자문역으로 모신 바는 없습니다. 예, 물론 부인과 남편을 동일시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전인범 장군의 발언 자체도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5.18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 지시했다고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안보 쪽에 좀 더 신경 쓴다는 이미지 주려고 그러다 호남 쪽에 문제를 발생하게 시키는 이런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한 목적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수층과 한미 관계를 고려해서 예.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발언 보면 뭐 부인이 구속된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부인이 구속된 건 직접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 총으로 쏘겠다고 하는 부인이 이 비리가 유죄라면 사실이라면 뭐 총을 쏘겠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을 그대로 옮기기도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어느 분야의 리더가 될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이런 지적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특전사 이거에 대해서는 옛날 그 5.18의 이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전사 이야기 들으면 여러 가지 어떤 특전사 전체는 고생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부담이 있는데 거기 특전사령관이
그 발표 명령을 전두환이 하지 않은 거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네. 하는 거는 지금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호남의 민심을 상당히 동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지율이 31% 지금 우리 갤럽 조사에서 31% 정도 나온다는 건데 이게 전국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호남 과거 같으면 야당 이 대선 후보고 유력 대선 후보면 엄청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예? 오늘 나왔던 한국 갤럽의 그 지금 호남의 지지율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이 조사하는 시점이 이 전인범 전 사령관의 그런 그 5.18 이 발표 부분하고 얼마나 그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인범 그 전 특전사령관의 영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호남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인범 그 지금 전 사령관의 그 영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아마 득실을 다 계산했을 거예요. 뭐 사실 뭐 전인범 전 사령관과 이 부인의 그런 문제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는 과연 어느 것이 득일 것인가를 아마 면밀하게 계산했는데 우리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한미 관계 그리고 또 그 보수층들에게 안보관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던데 그 뒤에 지금 전인범 그 전 사령관이 뭐 아내에 대한 발언도 있지만 5.18 발포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악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오늘 전인범 전 미국 사령관이 미국으로 가셨죠? 연수를 네.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한테 상당히 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갔다고 하는데요. 자, 안희정 지사요. 제가 지금 시계 본 겁니다. 정확하게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보수 단체가 주최하는 강연도 나가고 또 대한노인회도 방문했다.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율에 아무래도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외연 확대, 지지층의 외연 확장성인데요. 안 지사의 현장 발언 들어보고 저희가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가 유검스럽지만 중국도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는 불행히 분단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미 군사 동맹에 따라서 소파 협정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한미 연합 작전법이라고 하는 안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둔군인 미국이 설치하고 있는 이 사드 체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많은 주변 국가의 의견을 모아내고 또 그것을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들을 좀 믿고 지켜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대선 후보가 진짜 쭉 올라가는 거, 그 맨 처음의 시작은 3% 이상 이걸 맨 처음에 보고요. 그 이하 분들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3% 점점 올라가서 20%를 넘으면 이건 30%까지는 그냥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요. 그리고 이 진짜 대세론을 얻는다라고 했을 땐 40%를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는데 지금 안희정 지사가 20% 거진 다 됐어요. 19% 그죠? 굉장히 놀라운 속도죠. 사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네. 안희정 지사에겐 가장 큰 걱정일 것이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시간을 지금 추월하는 듯한 그런 인상까지 주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지금 또 보수 쪽에 약간 분류되는 곳으로 가서도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중도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먹히는 어떤 시점이 뭐냐면 이 현재의 탄핵 정국이 가져오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뭐 중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가리지 않고 다 비판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포효하는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지지가 안정 지사에게 지금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안희정 지사의 이 지지율 상승세 속도가 너무 굉장히 빠르다. 옛날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인대 대선을 꺾을 때 그것도 제가 담당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19%까지 갔다는 거는 지난주에는 10%였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9%그 정도. 근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건 지지율이 주춤한 오히려 더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20% 박스권에 있다 30%를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다시 20%대로 되는 29%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이거를 가장 촉발한 여러 가지 요인은 반기문 전 총장의 사태도 있지만 대연정론이 굉장한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근데 대연정론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민주당의 핵심 이 당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패착을 한 것 같다. 우리 당내 경선에서 먼저 이기려면 대연정론은 좀 새누리당하고 손잡겠다는데 저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당내 경선에 앞서서 국민 여론조사로 일단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 실제로 보니까 대연정론 제기 이후에 지금 보수층하고 중도층 그리고 충청권에서 지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게 민주당 핵심 지지층한테는 좀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파괴력으로 인해서 외연 확장을 가져오고 있어서 예. 상당히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그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연령별로 본다면 50대 이 50대를 우리가 주목을 해봤을 때 50대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금 안희정 지사가 앞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50대 지지율에서는 지금 그 27%고 지금 예. 안희정 지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22%거든요. 예.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안희정 50대가 아무래도 지금 이번 선거에 상당히 키를 쥐고 있다는 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제 균형의 추가 서서히 안희정 충남지사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또 이 그 이념적으로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중도나 보수도 상당히 지금 안희정 지사에게 상당히 지금 관심을 지금 많이 쏟고 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지금 이제 완전 국민 경선 형태로 이루어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아무래도 그 조직 동원력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가 항상 앞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민주당 때문에 구조는 과연 그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상당히 표를 몰아주고 있는 보수나 합리적 그러니까 보수나 중도의 성향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경선에 뛰어드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당내의 비문 그 의원들 예를 들면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박영선 의원, 김종인 전 대표까지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의 이 나름대로 그 상당히 이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중도나 보수의 이 성향을 가진 분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결선 투표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까지 갈 정도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 저는 뭐 이 극적인 이변조차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우상호 그렇게 원내대표가 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뭐 친노, 친문 그게 많은 거는 사실인데 지금 당내에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한 당내 경선이 유리한 입장인 건 사실인데 원래 친노들 부친노였던 분들이 있죠. 사실 안희정 지사도 친노잖아요. 친노 이게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친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나 문재인 전 대표나 다 똑같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경선 판도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